자, 여러분 타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정글을 누비는 영웅의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사실 전부가 아니었다면요? 이건 1912년에 나온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의 원작 소설, 바로 그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던 신화 뒤에 숨겨진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진짜 타잔의 기원을 한번 파헤쳐보죠. 소설의 첫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들었다. 작가 본인이 마치 이 이야기가 실화일 수도 있다는 듯한 아주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기죠. 이 한 문장만으로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뭔가 보통이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 두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영국의 유서 깊은 귀족 존 클레이튼과 그의 아내 앨리스. 그러니까 그레이스토크 경부부가 아프리카에 있는 영국 식민지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르면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구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탄 배 푸알다오는 그야말로 두 세계의 충돌 지점이었어요. 승객은 문명 세계의 정점에 있는 고귀한 귀족 부부. 그런데 선원들은요? 온갖 인종의 살인자와 악당들. 한마디로 바다의 쓰레기 같은 자들이었죠. 정말이지 문명과 야만이 아슬아슬하게 한 배에 올라탄 겁니다. 이런 배에서 권력이란 게 제대로 작동했을 리가 없죠. 선장이 선원들을 다루는 방식은 딱 두 가지. 몽둥이 아니면 리볼버. 폭력 그 자체였어요. 이러니 끔찍한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이 억압이 터지고 만 거죠. 클레이튼 경이 블랙 마이클이라는 선원을 감싸준 게 불씨가 돼서 그야말로 끔찍한 선상반란이 일어나 버립니다. 장교들은 전부 살해당하고 배는 아수라장이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클레이튼 부부만은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작은 선행 덕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대신 이들은 지도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정글 해안에 버려지는 운명을 맞이하거든요. 그곳은 어쩌면 새로운 에덴 동산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반란군들이 최소한의 자비는 베풀었네요. 여러 상자들, 연장, 음식,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무기까지 남겨주고 떠납니다. 이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인간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세상에 철저히 혼자입니다. 이들의 정글 생활 1년은 그야말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튼튼한 통나무집을 지으면서 희망을 품기도 했죠. 하지만 몇 달 뒤 거대 유인원의 공격으로 아내 앨리스가 남편을 구하다가 그만 정신을 놓아버려요. 바로 그날 밤 오두막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1년 뒤 아내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평화롭게 숨을 거두고 바로 다음 날 남편 존 클레이튼마저 유인원에게 살해당하면서 갓난아기만 홀로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이야기는 끝나고 유인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한 아이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마침 자신의 새끼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암컷 유인원 칼라가 있었어요. 그녀가 버려진 오두막에서 들려오는 인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설에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해요. 살아있는 생명의 울음이 그녀의 야성적인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보편적인 모성애를 깨웠다고 말이죠. 네, 바로 이 문장이 타잔이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인간 문명의 최상류층인 영국 귀족의 아들이 원시 자연의 상징인 거대 유인원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 강력하고도 기묘한 대비가 바로 타잔의 정체성 그 자체인 거죠. 하지만 유인원 사회에서 자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른 유인원 새끼들과 비교하면 타잔은 너무 느리고 서툴고 털도 없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타잔, 바로 흰 피부라는 뜻이었어요. 이름부터가 넌 우리와 다르다는 낙인이었던 셈이죠. 그러다 10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끔찍했던 겁니다. 유인원과다는 자신의 하얀 이빨, 작은 코, 털없는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간의 눈을 보면서 자기가 철저한 이방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아주 깊은 수치심과 혼란의 순간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는 타잔의 신체적인 성장에서 벗어나서 아주 독특한 그의 지적인 여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10살 무렵 타잔은 자신이 태어났던 부모님의 오두막을 다시 찾아냅니다.
그곳은 이제 비극의 장소가 아니라 그의 교실이 되어 부모님의 유골 옆에서 인류 문명의 정수가 담긴 보물, 바로 책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정글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글을 깨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과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타자는 부모님이 남긴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이랑 그 옆에 있는 이상한 작은 벌레들, 바로 글자죠. 이걸 끈질기게 연결지어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소년 그림 옆에는 항상 BOY, 이 벌레들이 있네 하는 식으로요. 수년에 걸쳐서 마치 무슨 비밀 암호를 풀듯이 언어의 규칙을 혼자서 터득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자기 교육은 위대한 깨달음으로 이뤄집니다. 책을 통해 그는 자신이 APE, 유인원이 아니라 MAN, 즉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발견은 그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자 타잔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리 속의 약한 이방인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의 성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인원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해요. 덤덤이라는 아주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의식이 있는데요. 부족의 큰일을 기념하는 거칠고 광적인 축제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의식의 장에서 타잔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덤덤 의식이 한창 광기에 휩싸였을 때 평생 타잔을 미워하고 괴롭혔던 투블렛이 양어머니 칼라를 공격해요. 타잔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칼을 들고 뛰어들어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의 힘을 증명하며 평생의 숙적을 쓰러뜨리죠. 이 장면이야말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러진 적의 목에 한 발을 척 얹고 타잔이 정글이 떠나가라 포효합니다. 나는 타잔이다. 나는 위대한 살인자다. 내 적들은 조심하라. 이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부족 전체를 향한 자신의 새로운 지위와 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타잔은 이제 정글의 군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종족, 즉 인간으로부터는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라는 겁니다. 18년 동안 그의 세상엔 유인원들과 정글의 동물들, 그리고 책 속의 인간들 뿐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장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야만과 문명 사이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낸 타잔. 만약 그가 책에서만 보던 진짜 인간의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엄청난 이야기가 펼쳐질까요?